요즘 글로벌 시장 얘기 많이들 하시죠? 시장을 짓누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키워드, 걱정의 벽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과연 시장이 이 걱정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 벽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에 꽤나 높은 걱정의 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과열 논란이 뜨거운 AI 버블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수 같은 것들도 있죠. 이 불안감의 벽을 이루고 있는 주요 벽돌들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임증권 분석을 보면요.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네 가지 핵심 요인을 꼽고 있어요. 바로 AI 버블, 그리고 미 연준의 불확실성 문제, 일본의 정책 전환 가능성,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둔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걱정들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우려, 바로 AI 버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흔든 불안감의 진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IT 대기업이죠. 오라클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료. 이걸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치솟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라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 늘었다는 거죠. 이 사건 하나가 AI 산업 전체의 부채 문제에 대한 공포로 번졌고요. 그러면서 혹시 이게 경제 위기의 신호탄, 바로 그 민스키 모멘트가 오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민스키 모멘트.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파티는 끝났다 이거예요.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위기가 터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이 현상은 보통 뚜렷한 세 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자, 민스키 사이클은 보통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해지 금융 단계. 아주 건전하죠. 번 돈으로 원금하고 이자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투기적 금융 단계로 넘어가요. 이때는 이제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에요. 빚을 또 내서 빚을 막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가장 위험한 폰지 금융 단계에 이르면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됩니다. 오로지 자산 가격이 올라주기만을 바라면서 버티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지금 AI 거대 기업들은 과연 이 셋 중에 어디쯤 와 있을까요? 다행히도 IM 증권 분석에 따르면요. 주요 AI 기업들은 아직 가장 안전한 1단계, 해지 금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몇 개별 기업은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산업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정도의 시스템 위기는 아직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두 번째 걱정의 벽돌로 넘어가 보죠. 바로 미국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데요. 원래는 케빈 해시시 유력 후보였는데 갑자기 케빈 워시가 급부상하면서 판이 뒤집혔어요. 문제는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좀 더 긴축을 선호하는 소위 매파적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더 어려워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큰 벽돌일지도 모르는 중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11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요. 가전제품, 건축자재, 자동차 같은 큼직한 소비재 판매가 정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건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확실히 닫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소비만 위축된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예요. 특히 중국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하고 인프라 투자가 크게 꺾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자동차나 가전제품 사라고 돈 좀 쥐어주는 그런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교육, 의료, 복지처럼 사람에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완전히 체질 개선에 나선 거죠. 이건 2026년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을 짓누르는 걱정의 벽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꽤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 벽을 오를 수 있게 도와줄 사다리는 없을까요?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다리, 바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이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쓸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더 보입니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도 투자자들이 무조건 안전자산인 달러에만 몰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 위험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생각보다 꽤 튼튼한 맷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시장을 짓누르는 이 거대한 걱정의 벽, 그리고 그 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사다리. 2026년 시장의 방향은 결국 이 두 힘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과연 시장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